최근 들어 사회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다만 전체 자살자 중 비율이 높지 않다 보니 아직 10대를 위한 맞춤형 예방 대책은 나오지 않은 게 현실인데요. 청소년 정신 건강에 대한 이야기를 강민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자살 예방을 위한 보도 권고 기준에 따라 언론은 되도록 자살 사건을 알리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년이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일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꾸준히 일어나고 숫자 역시 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극단 선택을 한 청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명, 18% 늘어난 19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특히 여성 사망자는 1년 사이 무려 48% 증가해 108명에 달했습니다. 코로나 시기 때 가장 부정적 영향을 받은 게 10대, 20대였습니다. 일부는 굉장히 고립되고 외톨이로 있다가 이게 절망을 하면 우울이나 자살 문제가 되고. 그런데 전체 자살자 가운데 10대의 비율은 3% 미만이라서 30%대에 이르는 노인 자살률에 비해 주목도는 떨어지고 지원 체계도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 같이 살자 발표를 맡은 대전광역시 시립별별복지관 사회복지사 사업부 팀장 선수영입니다. 저희가 구상한 프로그램 활동과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시간 내에 찾아와 주신 기빈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살자 프로그램 소개 순서로는 사업명, 문제의식,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 예산 편성, 목표 및 평가, 사업 종료 후 지향점, 참고 문헌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업명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로그램의 사업명은 같이 살자입니다. 같이 살자는 자살을 반대로 한 살자의 어의적인 의미인 삶과 청소년 스스로의 삶의 가치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목표를 더한 같이 살자와 가치의 발음의 유사성을 사용해 같이 살자는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사업명입니다. 두 번째는 문제의식의 사업 계획 배경,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신청기관의 강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계획 배경으로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사망 원인 1위는 항상 자살로 나타났으며 10년간 이러한 경향은 변함없이 유지되면서 청소년 자살이 꾸준한 심각한 문제로 야기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OECD 국가 중 청소년 자살률은 10위이며 다른 OECD 국가보다 1.4배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은 발달 과정상 아동기와 성기 사이에 있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하고 주변의 자극에 큰 영향을 받으며 스트레스를 충동적으로 대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명 연예인의 자살이 청소년 자살에 영향을 미치는 베르테르 효과에 취약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2017년 12월 아이돌 출신 K군이 자살을 선택했을 때로부터 그 다음 날인 2018년 1월에 청소년 자살이 다른 해에 비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또한 청소년 자살의 원인으로는 부모와의 관계, 교우 관계, 학업 스트레스 등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주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베르테르 효과는 자신이 담고자 하는 이상형이나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유명인이 자살할 경우 그를 모방하여 자살을 시도하는 현상입니다. 다음으로 기존 유사 사업과의 차별성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사업의 경우 청소년의 자살 예방 및 우울, 불안 등의 부정적 감정 해소에만 초점을 두었다면 같이 살자 프로그램의 경우 청소년의 근본적인 원인인 사회적 고립감 해소에도 중점을 두어 집단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집단 내 유대감 형성의 경험을 통해 고립감 해소는 물론 자존감 향상 또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문 상담을 통해 메타인지 테스트, 셀프케어 방법 등을 학습하며 프로그램 종결 이후에도 스스로의 상태를 파악하고 케어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청기관의 강점은 4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별별복지관은 대전광역시의 유일한 청소년 복지관으로 청소년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지역 내 이용 청소년의 접근성이 용이합니다. 또한 상담을 통하여 청소년의 1차적 욕구를 파악하고 욕구를 근거로 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적절한 교차로 잠정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청소년 자살 문제를 예방하고 긍정적인 사회생활을 제공합니다. 대전광역시 시내에 위치하여 청소년이 가장 많이 모이는 장소인 만큼 모집과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에 유일한 강점을 가집니다. 그리고 상담센터 운영을 통해 청소년들의 정서적 측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중심의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입니다. 참여 대상 및 인원에서 핵심 참여자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 및 자살 충동을 유도하는 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6명의 청소년입니다. 주변 참여자는 프로그램 진행기관, 기관 소속 사회복지사, 전문 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참여자 선정 기준입니다. 1순위에서 2순위까지 있습니다. 1순위는 GIST 자살사고 검사 결과 9에서 14점 사이의 16세, 18세 청소년입니다. 2순위는 우울감과 불안감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16세, 18세 청소년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위치한 이 활동 서약서는 대상자인 청소년들이 활동에 참여하기 전 진행할 활동 서약서입니다. 청소년들이 활동 서약서를 직접 서명하며 프로그램 활동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참여자 모집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포스터를 보시는 것과 같이 별별복지관 홈페이지 및 인스타그램 등을 통한 온라인 홍보와 학교 내 홍보물 부착을 통한 오프라인 홍보를 진행할 것입니다. 만약 1순위 참여자 모집 미달 시 2순위까지 범위를 넓혀 재모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2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 개개인의 문제 상황 사전 파악을 통해 자살 충동 감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청소년의 집단 활동을 통한 자존감 향상 및 몰입감 감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프로그램인데요. 프로그램은 총 4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기에는 정체성과 삶의 목적 알기, 2회기에는 나의 감정 파악하기, 3회기에는 삶의 목표 설정하기, 4회기에는 정서적 안정감 및 소속감 느끼기입니다. 한 회기당 소요 시간은 대략 2시간 30분 정도입니다. 수행 인원은 청소년 6명이며 진행자는 기관 내 소속 사회복지사와 회기별 과업에 맞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께서 동행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회기의 계획은 1회기, 2회기, 3회기, 4회기별로 세부적으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회기 정체성과 삶의 목적 알기 주제는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활동 개요로는 활동 순서 소개 및 활동 내용에 대한 안내를 진행하고 활동 진행 후 회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입 단계에서는 먼저 프로그램 진행자 소개 및 활동 순서 소개, 두 번째 활동 내용 안내, 세 번째 사전평가 진행하기, 마지막으로 활동 서약서 작성하기입니다. 첫 번째 활동은 나 자신 소개하기입니다. 프로그램을 같이 진행하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나의 자아명 소개하기입니다. 삶의 특별한 동기를 부여하여 본인의 자유명을 소개하며 삶의 목표를 나타냅니다. 세 번째 활동을 진행하기 전에 앞서 휴식시간 15분을 가지고 세 번째 활동으로는 나의 강의 자서전 제작하기입니다. 여태 살아온 삶을 본인만의 기준으로 정의하며 삶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메타인지 테스트 진행하기입니다. 본인이 본인에 대해 얼마나 잘 아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 메타인지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회기별 과업에 맞는 전문 상담사와 선생님께서 같이 동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첫 번째 이번 회기에 대한 소감 나누기, 두 번째 다음 회기에 진행할 내용 소개하기, 세 번째 프로그램 진행 후 변화되었으면 하는 점 조사하기, 네 번째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다섯 번째 활동 일지 작성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효과로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전에 본인에 대해 먼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2회기 나의 감정 파악하기 주제는 올바른 나의 감정을 표출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스트레스 풍선 터뜨리기 게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자신이 스트레스 받았던 일이나 바뀌고 싶은 부분을 풍선에 작성하여 터뜨리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감정카드를 통한 내 감정을 표현하기 활동입니다. 감정카드 하나씩 뽑아 그 감정에 맞는 일화를 친구들에게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활동으로는 영화 주인공의 감정 알아보기 활동입니다.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하는 주인공의 모습을 보여주며 그 주인공의 감정이 어떠한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대 효과는 프로그램 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감정 표출로 인한 공감대와 유대감을 형성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3회기 삶의 목표 설정하기 주제는 내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 삶의 이유, 나의 가치 적어보기 활동입니다. 나를 살게 하는 것들 적어보기, 나의 장점, 단점, 약점 파악하기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인생 그래프 및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자신이 죽기 전 꼭 해보고 싶은 것들을 목록으로 적어보기입니다. 세 번째 활동을 진행하기 전 휴식 시간 15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라면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소중한 사람에게 연락하기 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10년 후의 나에게 편지 쓰기 활동입니다. 지금보다 성장이 있을 미래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조언 혹은 위로를 편지에 적고 시간이 지난 후 다시 받아 읽어보기 활동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활동을 통해 삶의 목적과 소중함을 깨달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고취하고 청소년 스스로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4회기 정서적 안정감 및 소속감 느끼기 주제는 서로에게 듣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입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너에게 듣고 싶은 말 게임 진행하기입니다. 서로 그 사람이 평소에 듣고 싶었던 말을 해주며 응원을 건네는 게임을 하면서 정서적 안정감과 소속감을 나타냅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전문 상담사와 함께하는 셀프케어 알아보기입니다. 상담사와 함께 스스로 자살 충동과 관련된 정서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이 두 번째 활동에는 전문 상담사 선생님이 함께 동행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활동을 시작하기에 앞서 휴식 시간 15분을 가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활동으로는 롤링페이퍼 작성하기 및 사업평가입니다. 회기를 마무리하면서 하고 싶었던 말을 서로에게 작성해주고 사업평가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활동으로 회기 참여 소감 발표회입니다. 회기를 진행할 때 기억에 남았던 활동이나 활동 소감을 말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마무리 단계는 첫 번째 사업평가 진행하기, 두 번째 활동 일지 작성하기, 세 번째 종결에 대한 안내하기, 네 번째 종결 후 실전에 대한 다짐 듣기, 다섯 번째 참여자 대상 인터뷰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기대 효과로는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면서 본인 스스로 안정감과 소속감을 찾아낼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사업 진행 일정입니다.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팀 구성은 7월 첫째 주이고 외부 자원 확보는 7월 둘째 주에서 셋째 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대상자 선정 및 모집은 7월 넷째 주에서 8월 셋째 주, 프로그램 매뉴얼 작성은 8월 셋째 주에서 넷째 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1회기는 9월 첫째 주, 2회기는 9월 둘째 주, 3회기는 9월 셋째 주로 진행될 예정이고 4회기와 결과조사는 9월 마지막 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기관 관계 협력 전략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협력한 기관으로 대전시 교육청이 있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에서는 지역사회의 중고등학교 대상 사업 안내입니다. 두 번째로 땡땡 심리센터입니다. 땡땡 심리센터
센터에서는 메타인지 테스트 교육 진행을 하면서 전문가를 요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메타인지 테스트 진행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사회복지관에서는 지역사회 내 사업 참여자 발굴 및 추천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 감정코치협회에서는 자살미혼군 청소년 대상 감정코치 교육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공공기관에서는 유관기관 및 학교 홍보 23개소 참여자 모집 활동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센터에서는 셀프케어 교육 방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생활세고교육원에서는 자해 및 자살미혼군 청소년 대상 예방교육 요청과 자살미혼 신호파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예산 편성입니다. 1회기, 4회기까지 필요한 물품을 작성하고 예산을 합산 후 사업비로 필요한 총 금액은 23만 1,090원입니다. 여기 표를 보시면 자세한 예산 편성 후 PPT 자료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목표 및 설정입니다. 다음으로 산출 목표와 모니터링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은 자살 청소년이 가진 재능을 발견하고 흥미를 충족시켜주는 교육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대상자는 부정적 감정 및 자살 충동을 느끼는 청소년입니다. 참여로 인한 긍정적 효과는 몰입감 감소, 유대감, 공감대 증가, 자살 충동 감소, 정서적 안정 증가입니다. 참여로 인한 부정적인 효과는 한 달 동안 시간을 내야 합니다. 본 기간까지 매주 방문해야 합니다. 감정적인 소진이 있을 수 있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참여 여부 결정은 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본인이 희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대안으로는 본 기관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 다른 기관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성과 목표와 평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목표는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집단 내 유대감 형성의 경험을 통한 사회적 고립감 감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자살 충동 감소 및 정신건강 도모입니다. 첫 번째 성과 목표에서 평가 지표는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적 지표인데요. 양적 지표에서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평균 4점 이상, 그리고 심리 및 인지 양상에 대한 사전 사후 평가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적 지표입니다. 질적 지표에서는 참여자 회기별 활동 일지 작성을 통한 효과성 여부 확인과 참여자의 유의미와 변화에 대한 면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평가 도움 및 방법으로는 프로그램 만족도 설문조사 2회와 사전 사후 평가지 2회를 진행하고 회기별 활동 일지, 면담 일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과 목표의 양적 지표로는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 평균 4점 이상, 자살 충동 조사 결과 20% 이상 감소입니다. 두 번째로는 질적 지표입니다. 질적 지표에서는 참여자 회기별 활동 일지 작성을 통한 효과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전 질문지 양식입니다. 사후 질문지 양식입니다. 만족도 조사 양식입니다. 여섯 번째로는 사업 종료 후 지향점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수행으로 인한 기대 효과는 고립감 감소, 심리적 유대감 증진, 공감대 형성, 정서적 안정감 증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고립감 감소는 프로그램 시행 전 우울감 및 사회적 고립감 등으로 인해 불안정했던 청소년의 정서 상태가 프로그램 참여를 통한 심리적 안정에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단 내 구성원들과의 심리적 유대감이 증진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집단 내 소속감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공감대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정서적 안정감 증가는 자살 예방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전문 상담사를 통해 셀프케어 기법을 학습함으로써 자신의 감정에 대해 파악하고 올바른 감정 표현 및 정리 방법에 대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결과의 활용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의 효과성을 통해 기존 유사 사업들을 확대하여 자살 미혼군 청소년을 대상으로 정신질환 및 자살 충동을 유도하는 환경을
개성하고 보다 다양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는 기존 사업의 확대와 프로그램에 참여한 자살 위험 청소년들로 하여금 최근 청소년들의 욕구를 파악하고 기존 프로그램을 보완하여 보다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자살 위험 청소년을 위한 신규 프로그램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참고 문헌 목록입니다. 최근 청소년의 자살률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에서 미래를 책임지고 나아가야 하는 청소년들의 목숨을 잃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자살 충동을 조금이라도 감소시키고 그들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만으로도 이 프로그램의 가치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저의 발표를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